안녕하세요. 그로우선입니다. 어느덧 청소년 상담사 2급 면접이 다음 주네요. 그동안 여러분들 필기부터 면접 준비까지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면접을 준비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정말 추웠거든요. 네, 지금도 춥잖아요.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면접을 막바지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작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어떠한 면접의 준비들을 위해서 좀 하셨으면 좋을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질문들, 면접을 가시기 전에 꼭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조금 생각해 보고 가셔야 할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면접의 시간이 8시 반 첫 타임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좀 빨리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오후로 갈수록 좀 기다리는 시간도 또 지칠 것 같고 해서 좀 이른 시간을 선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8시 반 첫 타임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2시간 반 정도를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착했을 때는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해도 아직은 뜨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차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일찍 도착해서 차 안에서 1시간 조금 넘게는 그동안 좀 준비했던 내용들, 답변들 이런 거를 리뷰를 하고 조금 쉬는 시간도 가지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온병에 따뜻하게 이제 물을 채워갔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되기 때문에 목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리고 겨울이다 보니까 건조하기도 하고 또 목감기나 이렇게 감기 증상 있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날씨가 쌀쌀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좀 목도 축이면서 좀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뜻한 보온병에 물 같은 거는 조금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넘었을 때 시험장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더니 큰 대강당에서 모두 다 먼저 모여 있었어요. 이때에는 이제 빈 자리에 편안하게 착석을 하시면 됩니다. 대강당이다 보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그 타임에 있거나 혹은 꼭 그 뒷타임이거나 하는 수험생들이 교차적으로 다 같이 모여 있는 공간이에요. 이때에는 자유롭게 조금 여유 있게 자료를 준비해 가셨던 것들을 보실 수도 있고 또 상기하시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에는 자유롭게 좀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수험 번호별로 다시 조 안으로 모여서 작은 강의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갔던 그 곳은요, 작은 강의장을 갔을 때 컴퓨터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자유롭게 착석을 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는 어떠한 자료나 뭐 태블릿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없어요. 다 모두 다 가방에 넣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정말 긴장이 되는 시간들이죠. 왜냐면 어떠한 자료도 볼 수 없고 내 어떠한 컨디션과 내 머릿속에 그동안 준비했던 지식들로 다 상기를 하고 리마인드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가셨을 때 다시 이때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험 번호별로 나가서 뽑기를 하면 이때의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제비뽑기를 뽑았을 때 3번이 당첨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말 첫 번째 조가 된 거죠. 저희는 3명씩 조를 꾸려서 이동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번이다 보니 첫 번째 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대기를 별도로 하지 않고 거의 뽑기를 함과 동시에 첫 조가 함께 되어서 이제 진행해 주시는 요원분을 따라서 바로 면접장 앞까지 가게 되었어요. 아마 이제 저는 처음이었지만 이때 뽑는 번호표에 따라서 대기의 정도가 조금씩은 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때는 안타깝게도 정말 자료를 아무것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때는 릴렉스 할 수 있도록 긴장을 조금 낮추실 수 있는 그런 연습과 좀 기본적인 준비들에 대한 것을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기장, 면접장 바로 앞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봤던 시험장은 면접자가 3명이고 또 면접관도 3명이었습니다. 일단 면접장 바로 앞으로 갔을 때 진행해 주시는 분이 사례지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시간을 재세요.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사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에 어떤 필기나 이런 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최대한 여러분이 사례를 좀 꼼꼼하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시간이 딱 지났을 때 다시 시험지를 걷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면접장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의자마다 사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의자에 있는 사례지를 다시 받으시면서 자리에 착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한번 보시고 또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개인 사례지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들어갔을 때 3명이 각자 자리에 착석을 하게 되었고요. 질문은 저는 3가지를 중심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순서가 제가 3번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그 다음 질문은 뭐 2번, 1번, 3번, 뭐 이렇게 2번, 3번, 1번, 그 다음에 3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받았던 질문들을 그 다음엔 두 번째 하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문을 답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공정하게 공평하게 좀 생각할 시간들이 각 질문마다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공통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개인 질문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공통 질문으로 다 동일하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역시도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 역시도 공통적으로 같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지가 같이 보여졌는데 사례에 대한 질문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다른 질문들을 3명이 모두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경우에 어떤 질문들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앞으로 청소년 관련해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본인의 경력을 말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3명 모두 공통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나머지 2분도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저 역시도 제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생각한 유의하실 점은요. 개인적인 어떠한 질문들을 받을 텐데요. 이때의 질문들은 어떻게 경력을 말해보세요 라든지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담사로서의 자질을 말해보세요 라든지 혹은 상담 관련한 어떠한 역량들을 말하실 수 있는 질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경력을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때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던 경력이나 혹은 경험들만 말한다면은 청소년 상담사라는 우리가 지금 시험을 치는 그 관련되어 있는 활동과는 좀 연결성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관련되어 있는 경력을 가지신 분들은 바로 연결성이 되지만요. 그래서 자신의 경력이나 혹은 전공이라든가 관련된 경험 혹은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사회 경험을 말씀하신 후에는 그 경험들과 경력들 속에서 쌓아온 자신의 어떤 성장점들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앞으로 청소년 상담자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여점이 있을 것이다. 혹은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앞으로 활동을 해나가겠다. 이러한 마무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경력을 가졌냐라는 질문이지만 결국에는 청소년 관련의 활동을 앞으로 상담사로 하게 될 텐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그러한 의미가 좀 의도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경력과 그리고 그 경력 속에서 발휘된 어떤 자신의 역량이나 강점 혹은 성장점들이 앞으로의 청소년 활동과 관련해서 어떠한 기여나 의의를 가질 것이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됐나요? 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는 상담 관련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받았던 질문은요. 청소년 내담자가 왔는데 이 청소년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려고만 하면 자꾸 딴청을 부린다.
이럴 때 내담자를 어떻게 상담하겠는가?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처음엔 꽤나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음 정답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제 중요한 문제에 직면을 시키려고 할 때에 청소년 내담자가 자꾸 회피하거나 딴청을 부리거나 다른 말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자꾸 비껴나간다는 거죠. 이때 좀 어떻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 청소년 내담자를 상담 장면으로 좀 다시 잘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뭐 요거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청소년을 상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먼저 하기보다 다른 제 옆에 분이 먼저 질문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할 시간을 조금 갖고 싶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면접관 분이 흔쾌히 그러면 약간의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다 하고 저에게 먼저 답변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짧은 시간, 정말 찰나의 시간에 당황했어요. 당황했지만 여기서 저도 역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회 삼아서 빠르게 답변을 잘 해봐야겠다라는 그 순간의 찰나를 좀 생각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답변을 좀 중심해서 했냐면요.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좀 이해하거나 언어로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어떤 피규어 같은 작업을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게임이라든가 뭐 모래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피규어를 답변을 했는데요. 이런 피규어 작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청소년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을 이제 드러낼 수 있도록 피규어 작업을 하면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류의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면접관님들이 조금 고개를 좀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청소년 내담자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언어적으로 당연히 상담해야겠지만 어떤 다른 방식을 좀 접목시켜서 이 내담자와 같이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상담을 요것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여러분들만의 답변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면접관은 대체로 되게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면접관님들마다의 성향이나 분위기도 참 다르실 거라 생각은 드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긴장되어 있는 모습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막 너무 삭막하거나 너무 무섭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면접관 중에 한 분은 긴장을 풀으라고 하시면서 중간에 심호흡도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하자고 말씀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접관님과 또 면접장의 분위기가 조금씩은 다르긴 할 테지만 너무 긴장하시지 않고 최대한 좀 편안하게 준비하신 답변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사례지를 보시면서 좀 빠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례에 대해서 좀 파악하시고 요점을 갖고 답변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개인 질문 같은 경우엔 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정답이 없고 그것을 청소년 상담사와 어떻게 연계성 있게 답변할 것인가에 초점만 둔다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담 관련 질문인 경우에는 어떤 상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당신이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질문 역시도 상황이었죠. 청소년 내담자가 탄정을 부린다.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혹은 청소년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뭐 이런 상황. 혹은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랑 어떤 얘기를 했는지 막 알려달라고 한다. 뭐 이런 상황들이요. 어떤 상담 장면에서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을 좀 제시하게 될 것이라 좀 기본에 좀 충실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청소년의 특성을 좀 이해하는 접근 그리고 청소년 내담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부모와 어떻게 응대를 할 건지, 부모를 대하는 그러한 접근, 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고 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부분들에 좀 중심을 가지고 답변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례 질문의 경우에는 이제 사례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하죠. 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례들을 좀 다양하게 종류별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여태까지 그런 사례들 다양하게 봐오셨죠? 네, 이제 다음 주 시험이니까 아마 사례들은 이미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어떤 부분은 조금 더 파악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알려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 사례가 어떤 사례였는지, 청소년 당연히 사례였는데요. 제 사례는 제 상담실에 내담자, 이 청소년 내담자가 스스로 찾아온 경우였다라는 것,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좋다가 고등학교 이후에 성적이 좀 떨어졌다. 그런데 이제 이 청소년이 공부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다. 그리고 엄마와 다툴 때 굉장히 공격적이고 화나 분노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뭐 이런 특성을 가진 청소년 내담자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사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 내담자의 인지에 대해서 어떤 인지를 가지고 있나, 이 내담자는 지금 어떤 인지를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나머지 두 분이 질문을 이제 받았는데 한 분이 답변을 잘 못하셨어요. 그러자 저한테 추가 질문으로 저한테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좀 여러 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다른 분 있죠? 그 다른 분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조금 질문의 가지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첫 번째 질문은 그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로 받았던 질문이 이제 보호 요인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이 내담자의 보호 요인을 말해봐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 옆에 분도 그 질문에 대해서 동일하게 또 말씀을 해봐라 라고 했었고요. 또 다른 면접자에게는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말해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 한 면접자가 답변을 잘 못하니까 추가적 질문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해결 중심적 접근으로 상담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좀 짧은 시간에 일단은 이거는 꼭 좀 파악하시고 지금 막바지에 준비를 하실 때 사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거나 하시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조금 숙지하거나 발견하시면서 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이 내담자의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입니다. 네. 첫 번째,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 이 질문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요.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이 내담자가 온 어떤 문제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게 문제적 관점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호 요인을 반드시 좀 발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호 요인은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강점입니다. 그리고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은 반대로 약점 같은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발견하시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자원과 강점이 되니까요.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느냐? 만약에 제 사례의 경우에는요. 이 내담자는 스스로 상담실에 찾아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청소년 내담자가 자발성 있게 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했다. 이것도 보호 요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청소년 내담자의 어떤 태도적인 측면들, 혹은 청소년 내담자의 과거의 저의 지금 사례에서는 성적이 중학교까지는 좋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학습에 대한 부분들, 이미 갖춰져 있는 부분들,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좋았다는 것은 기본적인 학습의 태도가 마련이 되어 있다든지, 혹은 학습에 대한 지식의 능력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보호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부모님 관련한 것도
이 내담자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내담자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나 행동이나 뭐 태도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보호 요인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도적으로 이런 보호 요인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사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 그리고 또 두 번째 유지 요인과 촉발 요인입니다. 유지 요인은 어떻게 보자면 위험 요인의 약점으로 해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 유지 요인과 촉발 요인을 조금 구분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촉발 요인은 어떤 내담자가 어떤 사건,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된 문제 행동이나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어떤 상황. 그게 촉발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담자가 어떤 증상을 확 드러내거나 혹은 어떤 문제 행동들 이런 것들이 확 나타나거나 하면서 지금 이 상담실에 방문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촉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 요인은 이 촉발 요인은 이제 바로 상담실에 방문하게 된 어떤 계기점이잖아요. 그렇죠? 결정적 계기점이지만 유지 요인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 증상이나 이런 행동을 계속 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지 요인은 어떠한 부모님의 이 내담자의 양육의 환경이나 어떤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의 패턴이라든지 혹은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뭐 인지적인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어떤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 패턴으로 나타나면서 이 증상이나 행동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지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례를 보실 때, 이 내담자의 위험 요인이나 보호 요인은 뭐가 있지? 그 다음에 촉발은 뭘로 인해서 촉발 요인이 지금 이 상담 장면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게 자꾸 만드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유지 요인들이 한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례를 파악하실 때 이걸 기억하시면서 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질문에 핵심적인 어떤 상담의 개입적 측면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담의 목표 혹은 상담 전략 혹은 어떻게 개입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지 요인과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했다면 요거와 연관해서 어떤 개입적 측면에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말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그리고 이 상담 목표 역시도 이런 유지 요인, 그 다음에 촉발 요인에서 이 내담자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증상이나 행동, 요와 이것과 연관한 상담의 목표를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전략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내담자와 여러분인 상담자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의 목표와 전략을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죠. 상담의 목표, 그 다음에 전략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조에서도 질문을 받았다시피 해결 중심적 접근으로 해봐라. 뭐 이렇게 질문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그냥 상담의 목표와 전략을 말해보세요. 혹은 본인 상담자로서 상담 개입을 해보셔라.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느끼시는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결 중심적 접근이다 할 경우에는 정말 이 내담자의 어떤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시고 초점을 맞춰서 이 내담자의 예외 상황이라든가 자원들을 발견하시는 것들이라든가 이 내담자의 대처할 수 있는 대처의 요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는 방향으로 전략을 같이 꾸려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청소년 상담사 면접의 사례에서는 MMPI가 아래에 간단하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표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심리검사 결과와 뭐 SCT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심리검사 결과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라는 류의 질문을 받는다면은 MMPI 혹은 SCT에 주목할 점들 있잖아요. 그 척도의
딱 떠 있는, 뜨는, 척도가 뜨는 그 부분과 연결을 하되 그 연결이 지금 사례지에서 보이고 있는 내담자의 증상과 연결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MMP의 척도에 뜬 것들과 척도가 높게 뜬 것들, 뜬 부분과 지금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측면, 그 다음에 내담자의 인지적 측면, 혹은 내담자의 대인관계적 측면, 내담자의 행동적 측면에서 무언가 드러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척도의 부분과 내담자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들을 발견하셔서 연결하시면서 이야기를 답변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그냥 척도만 이야기하시고 척도에 나타난 증상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사례에 나타나 있는 이 부분과 연결 있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당연히 설득력과 납득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례에 대한 질문들이 가장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례를 파악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사례를 계속 반복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해보신다면 현장에서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면접 대비에 어떤 뭐 기출문제집, 저도 기출문제집을 좀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기출문제나 이런 데 답변이 있잖아요.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그 사례지를 놓고 그 사례지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스스로 좀 답변을 만들어 볼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면접 현장에 가셔서는 뭐 필기한 것을 보시면서 답변을 한다든지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서 조금 머릿속에 어떤 부분들을 좀 발견하면서 봐야겠다. 라든지 이 상담의 목표와 전력은 어떻게 나라면 해보겠다. 라든지 혹은 이 사례에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은 뭐구나. 라든지 뭐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조금 발견하는 연습을 최종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실 때에는 개인 질문이나 상담 관련 질문, 그 다음에 사례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로 좀 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개인 질문이나 상담 질문들은 좀 답변을 즉흥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질문들 틀 안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좀 연습하시고 또 녹음해 보시고 그런 식의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면접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준비하신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잘 점검하시는 마무리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면접에 합격하시기를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